오늘 낭독할 책은 치밀한 리더의 한 수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조조의 경영 전략. 우리 조영권 작가님께서 책을 또 출간하셨습니다. 조영권 작가님께서는 신유아의 북살롱 작년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올해 또 이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SK그룹 내 마케팅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 전기공학과와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20년 넘게 세계적인 반도체 대기업에 몸담고 있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시장의 수많은 이슈를 분석하고 처리하며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되어 조직과 함께 성장하고 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네, 우리 작가님 소개를 제가 조금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작가님께서 사인까지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신유아 대표님, 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조영권 작가님께서도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죠?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인문학적인 견해라던가 많은 것들을 통해 책에 실어주시고 또 글로써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책은요, 총 1편, 2편, 3편, 4편, 5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편, 유능한 리더는 위기에 빛난다. 2편, 치밀함의 진가는 감출수록 드러난다. 3편, 귀중한 것일수록 내 것으로 만든다. 4편,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수를 둔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모든 내용이 좋았지만은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귀중한 것일수록 내 것으로 만든다. 사람을 얻고 쓰고 남기는 조조의 용인술 부분이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병사 없는 장수를 장수할 수 있는가? 내가 비록 맏아들 앙과 조카 안민을 잃었지만 그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전의를 잃은 것이다. 장수의 반란 후 다시 공격하기 전 제사를 지낼 때. 팔로워라는 말이 지금만큼 익숙한 적이 없다.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에는 수많은 팔로워가 있다. 이들 중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대략 20% 팔레토의 법칙이고 나를 믿고 따르는 비중은 5% 미만일 것이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그 유명한 애플도 충성 고객의 비중이 4.4%에 불과하다고 한다. 비율을 떠나 단 한 명이라도 나를 믿고 따르는 팔로워가 있다는 것은 자체가 중요하다. 애플 제품에 대한 충성 고객의 힘은 무서울 정도다. 이들은 애플과 생사 영역을 같이 하며 애플이 1997년 부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옆에서 지지했다.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등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애플 스토어 앞은 밤을 새워서라도 제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그렇다면 조조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에게 자산이 된 것은 초창기에 합류한 청주병과 그들의 가족이었다. 이들은 백만대군과 마찬가지였다. 사람을 모았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자원이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벌고 번 돈을 재투자해 회사를 확장해야 한다. 조조는 식량을 통해 이를 해결했다. 수많은 전쟁이 자금력에 좌우되었듯 당시에도 식량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굶주린 백성이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로 당시 식량 사정은 좋지 않았다. 심지어 연주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참모 정욱은 성을 방어하며 식량이 부족하자 적군의 시신으로 육포를 만들었을 정도였다. 그만큼 식량 부족이 심각했다. 조조는 조지와 한호의 조언을 따라 둔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둔전제는 병사가 경작을 하게 만들어 군대가 자급자족하는 제도다. 청주병과 그의 식구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군대의 식량도 확보했다. 병사들의 가족도 먹고 살 걱정이 없어졌다. 파격적으로 낮은 조세를 부과해 경작을 늘렸다. 이를 통해 조조의 세력은 본격적으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했다. 그는 병사와 백성들에게 식량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샀다.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곡식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마음과 물질을 모두 얻은 것이다. 게다가 조조는 장수할 싸움에서 아들과 조카를 잃었지만 호위 무사 전이가 죽은 것을 더 안타까워했다.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며 통곡했다. 내가 비록 맏아들 앙과 조카 안민을 잃었지만 그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전이를 잃은 것이다. 지금 내가 통곡하는 것은 오직 전이를 위해서다. 전이여, 나의 전이여. 비록 조조의 마음속에는 아들 앙을 잃은 슬픔이 더 컸겠지만 그는 리더로서 부하들의 마음을 달래야 했다. 그래서 전이의 소중함을 강조한 것이다. 곁에 있던 부하 장수와 병졸들도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조씨 가문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을 것이다. 진솔한 호소가 상대의 마음을 흔든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벤 호로위츠는 무려 600곳 이상의 기업에 투자해왔다. 그가 세운 옵스웨어는 2007년 16억 달러의 HP에 매각이 되기도 했다. 성공한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 공식 같은 건 없다라고 역설했다. 그가 지은 책의 제목도 하드싱이다. 그는 말 그대로 궁지에 몰린 적이 있다. 회사의 현금은 고갈되고 투자자들은 법을 이유로 투자를 꺼렸다. 2000년 나스닥 지수는 3월 10일 5048.62로 정점을 찍은 후 1200선 밑으로 떨어졌다. 많은 투자가가 돈을 잃고 말았다. 그는 477명의 직원과 시한폭탄 같은 사업체를 끌어안고 있었다. 이후 2001년 9월 11일 테러까지 발생하며 투자 시장은 더 경직되었다. 그야말로 전시와 다름없었다. 리더의 결정에 따라 회사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했을까? 우선 빌 캠벨이라는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멘토로부터 충고를 들었다. 캠벨도 이미 과거에 CEO로 있었던 회사를 파산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호로위츠에게 직원들이 한시라도 빨리 그들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80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모텔에서 1박 2일로 숙식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떠날 사람은 떠나도록 배려했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그와 함께하기로 했다. 그는 남은 직원들의 신임을 얻었다. 그러면서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에 올인하며 직원들에게 6개월간 모든 것을 바쳐달라고 부탁했다. 직원들은 매일 야근을 하며 모든 것을 불살랐다. 리더의 솔직함 덕분이다. 네, 오늘 저는 조영권 작가님의 치밀한 리더의 한 수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조조의 경영 전략, 불리할 때 과감하게 승부하고 또 유리할 때 노련하게 계산하는 게 좋다. 분석하는 눈과 결단하는 힘을 얻는 41가지의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출판사는 유노북스, 치밀한 리더의 한 수였습니다.